이번 9일째 아침부터 엄마는 짜증과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어요. 현 상황에 대한 절망감, 부정적인 생각, 괴로움이 머릿속을 지배한 것 같았어요. 차마 적을 수 없는 심한 말들까지 계속해서 내뱉었어요. 하루 종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심란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조금은 안정된 것 같았으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내가 교대한 뒤로 엄마의 이상한 증세는 심해졌어요. 물어보는 것에 대한 대답은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는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생이 결혼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작년에 집수리를 했었는데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가지 단어에 꽂혀서 밤새 반복을 했어요. TV에서만 보던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치매 환자 같았어요. 밤새 잠도 안 자고 주변 의식도 안 한 채 소리내어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처음 보는 표정과 소리를 내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정말 겁이 났습니다. 다음날 엄마는 나와는 대답을 하지 않으려 하면서 짜증을 계속 내고 선생님들한테만 대답을 했어요. 배가 너무 빵빵해서 복수 천자도 하게 되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복수는 많이 차있지 않아서 300에서 400ml 정도만 빼고 나오지 않았어요. 배가 빵빵한 것은 장폐색이 보여서 가스도 많이 차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다시 또 물만 허용되었습니다. 밤에 혈압 체크하러 온 간호사분한테도 나쁜 말을 하면서 경멸의 눈빛을 보냈는데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신장내과 교수님이 오셔서 간과 신장이식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것에 대한 진행을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를 한번 했었는데 엄마 상태만 괜찮다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언니와 내가 더 좋은 간과 더 좋은 신장을 가진 쪽이 하나씩 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다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셋 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갈지 간병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게 둘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살을 빼야 무엇이든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의 경우 뇌사자 신청을 한 지 15년 정도가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에게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빠르게 입원해서 수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뇌사자분의 속을 열어보니 이식을 할 만큼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수술이 취소가 되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순위가 상위권이어서 신장의 경우에는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 작년 초인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던 제가 긴 끈질김과 설득 끝에 제 신장을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엄마의 한 가지 조건은 다음에 또 기회가 왔는데 취소되었을 경우 그때 바로 내 신장을 받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아니면 안 받겠다고 하니 그렇게라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장기이식센터에서 내가 먼저 공여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어서 언니보다 빠르게 검사를 하게 되었고 뇌사자 장기이식 신청과 설명, 상담까지 다 받고 설명을 들었어요. 살이 찌면서 혈압이 높아져서 140 정도가 나왔었는데 상담을 하러 가니까 무슨 긴장을 얼마나 한 건지 무슨 생전 처음 보는 170이 나와가지고 너무나 당황을 해버리는 거예요. 평소에 130에서 140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키와 몸무게도 체크를 했는데 제 키가 원래 165점 몇이어가지고 항상 저는 166이라고 말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니까 164점 몇이 나온 거예요. 왜 작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몸무게는 3월에는 제가 92kg 정도였던 것 같고 이날 재보니까 87kg 정도가 나왔어요. 4월에 엄마 입원한 후에 체중 감량을 마음먹은 순간부터 샐러드나 포케, 두유, 계란 등 나름의 식단도 조절했는데 간절함에 비해서는 체중 감량이 더디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병원에 있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긴데 엄마가 잠시 잘 때 계단을 오르는 것밖에 운동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나마도 엄마가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아파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몇십 분씩 그렇게 곁을 떠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변명이라면은 변명이겠지만. 거기다가 집에선 두 아이가 나만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 또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고양이는 스트레스에 취약하니. 엄마의 이상 증세에 정신과 선생님이 오셨는데 며칠간의 대화와 행동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선망 증상일 수가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떨리는 증상에 쓰는 약을 주기 시작했는데 행동이 과격해지거나 잠을 너무 못 자면 늘리고 괜찮아지면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선망 증상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나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헛것을 보거나 불면, 감정 기복, 손떨림, 과격한 행동 등을 보이는 증상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선망과 치매, 간송혼수는 정말 매우 비슷하면서도 다른 어려운 증상이에요. 오랜 병원 생활과 침대 위에서만 생활해야 되는 답답함, 나아지지 않는 몸 상태, 늘어나는 약, 관장 스트레스 등 걷는 것도 좋아하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좋아하는 엄마에게는 정신이 멀쩡하면 이상한 상황이었기에 이해가 갔어요. 조금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정신과 약을 줄였습니다.
14일 새벽에 갑자기 깨서 아빠한테 미안하다면서 울더라고요. 입원을 한 후에 엄마도 아빠도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이 큰지 아빠는 집에서도 많이 우시고 면회 와서도 자꾸만 우셨어요. 그 전에는 엄마 아빠 사이가 그다지 뭐 좋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그저 한 집에 사는 동료의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조금은 서로에게 고마운 것들을 알게 해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답답하고 기운이 없었고 혈압이 낮아서 중지했던 승합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